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으로 혼자 일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죠. 물론 저도 돈은 버니까 용돈은 드리지만요. 저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저에게는 양부모님이세요. 물론 호족에는 부모와 딸로 올라있고 저도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께는 친딸이고요. 제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보육원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혼자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 중 동생이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였고 언니와 함께 과일 상자 안에 담겨서 보육원 앞에 버려져 발견되었습니다. 버려질 당시에 저와 쌍둥이 언니는 생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친엄마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혀 단서가 없어요. 사실 정확한 생일도 몰라요. 버려진 저 언니를 준 그날 목사님께서 출생 신고를 하셔서 그날이 제 생일이 되었고 지금도 생일을 그날로 챙기고 있습니다. 저와 언니가 보육원에 들어가고 언니를 먼저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부는 쌍둥이는 부담스럽다면서 한 명만 데려가겠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제 언니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 쌍둥이들은 세상에 남은 혈육이 서로밖에 없는데 어떻게 둘을 떨어뜨려 놓겠냐면서 그 부부를 설득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부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면서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덜컥 쌍둥이를 다 데려가요? 하며 입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목사님은 고민하셨어요. 그러나 사모님이 한 명만이라도 일단 가족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설득하셨고 결국 그 부부는 언니를 선택하여 언니만 데려가게 되었죠. 목사님은 부부에게 몇 번을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쌍둥이 동생과 계속 만나고 연락하기 해줘야 한다고요. 그 부부는 알겠다 대답하고 언니를 데려갔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으로는 처음엔 부부가 약속한 대로 언니를 데려와서 절 만나게 해주었다고 해요. 돌도 안 되었을 때라 전혀 언니를 만난 기억은 없지만요.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 부부는 아기가 빨리 새 가족에 적응하려면 과거는 끊어내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이유로 더는 언니를 보육원에 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약속하지 않았냐며 항의하셨지만 부부는 연락을 차단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제게도 드디어 부모님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제가 첫 돌을 맞기 2달 전 저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것이죠. 그 부부가 바로 지금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보육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우리 딸로 태어난 아이라고 느끼셨대요. 그리고 입양을 하신 후에도 꾸준히 보육원에 봉사활동으로 오시면서 저를 데리고 오셔서 보육원 친구들과 저를 약 1년간 키워주신 목사님, 사모님 부부와 계속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은퇴하셔서 보육원 일은 아드님이 물려받으셨지만 아직도 연락하면서 종종 찾아가 인사를 드려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된 건 유치원에 다니고 난 후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떤 남자애가 제게 너 주워왔다며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라고 한 것이죠. 그날 엉엉 울며 집에 왔고 놀란 엄마가 제 얘기 모두 들으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놀린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딸을 그렇게 깎아내리냐고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엄마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입양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직접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 엄마는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엄마는 우리 딸을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해. 그리고 우리 딸은 영원히 엄마 딸이야. 주워온 애가 아니고 엄마가 선물로 받은 귀한 아이야. 엄마가 너무 사랑해 우리 딸. 그렇게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질감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입양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변에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제가 자란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큰아빠, 큰엄마처럼 여겼어요. 저는 그렇게 보통 아이들처럼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완전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에는 사춘기가 와서 제 마음이 삐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입양하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언제 사랑이 식을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죽어라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한번 쓰러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공부해서 빈혈이 온 것이었죠. 놀란 엄마가 저를 데리러 학교에 왔고 병원에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수업 들어야 한다고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거부했어요. 엄마는 몸부터 챙겨야지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공부라도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를 더 올리지 라고 말해버렸고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건지 아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날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오셔서 제가 공부하던 책들과 문제집들을 모두 빼앗아 숨겨버리셨어요. 내가 널 처음 만나서 데려오기로 할 때 너 머리 보고 데려왔는 줄 아니? 엄마가 너 성적 보고 데려왔어? 엄마가 너 데려올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냥 아기였어. 엄마가 그렇게 못 믿었어? 엄마가 더 잘할게. 엄마가 우리 딸 그런 생각 안 하도록 더 열심히 사랑해주고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딸 그런 생각 하지 마. 엄마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날 엄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부터는 공부에 집착적으로 매달리지도 않았고 건강부터 챙기고 다른 학생들처럼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엄마 아빠도 전혀 제게 공부 부담 주지 않으셨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성적을 유지한 덕에 원하던 대학에 원서를 넣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보육원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제게 대학 입학 축하 선물로 가방과 신발을 사주신다면서 정말 크게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 학과는 유아교육과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많은 아기들을 보고 엄마 아빠를 따라 청소년 때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녔거든요. 또 보육원은 제게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게 되어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이 돌보미 같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정말 학교 강의만 잘 듣고 다녔어요. MT도 가고 축제도 참여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렇게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소개팅도 해본 적은 있어요. 단체로요. 그런데 연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저도 별 뜻은 없이 나간 자리였고 연애가 딱히 고프진 않았어서 별로 아쉽거나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저는 한 유치원에 신입 교사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1년 계약직이었고 일을 잘 해내면서 기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했죠. 유치원이 규모가 꽤 크고 아이들도 많았고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근처에 있어서 입학 때마다 경쟁률도 꽤 불이 붙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그저 행복해서 힘들어도 늘 웃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유치원 하원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온 남자였죠. 그 남자는 자기가 아이의 사촌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사촌형이 있는지 몰랐어요 했더니 저희 고모가 늦둥이세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원래는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말이죠.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동료 유치원 선생님들도 사실 애 아빠 아니야?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장난삼아 그런 상상을 해봤지만 그냥 뭐 아이가 형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일 아이를 데리러 오던 남자는 어느 날 제게 말을 걸더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퇴근 시간에 데리러 올 테니까 저녁이나 같이 드실래요? 하고요. 뜻밖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뭐라 생각할 것도 없이 네 좋아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죠. 다른 아이들 하원도 시켜야 해서 빨리 들어가 봐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남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남자는 제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분위기를 주도하며 이끌었고 식사를 마친 다음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제게 호감이 있고 사귀고 싶어서 한 달 내내 사촌동생을 데리러 왔었다고요. 갑작스런 고백이었지만 저는 그날 저녁 식사 때 보여준 남자의 바른 태도와 예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고백을 받았고 그날부터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답니다. 주위에는 별로 알리지 않았고요. 그는 제게 늘 다정했고 애정을 쏟아 부어줬어요.
늘 공주님처럼 모셔줬고 데이트 비용도 웬만하면 본인이 다 냈죠. 늘 선물도 크고 작게 자주 주었는데 50일, 100일 사소한 날짜까지 다 기억해 챙겼습니다. 제 연애를 아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은 남자 너무 잘 잡았다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 남자랑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조만간 부모님과 주변에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날은 유치원 현장학습이 있던 날이었어요. 전날까지 현장학습 일정 점검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다 챙기느라고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말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짐 챙기고 나가보니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죽어가고 있더군요. 충전할 시간도 없이 잠들고 늦잠 자서 배터리 확인할 새도 없이 후다닥 나온 탓이었습니다. 그에게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힘들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순간 핸드폰이 바로 꺼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꺼진 채로 핸드폰을 들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다녔습니다. 끝나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전부 집으로 보내고 뒷정리와 다음날 일할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니 어느새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퇴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휙 낚아채더니 끌고 가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이런 사나운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끌려가기만 했어요. 그는 저를 자기 차에 태우고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했어? 하고 윽박지르더군요. 저는 배터리가 없어서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바로 꺼졌어. 미안해. 하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 설명을 듣고 조금 진정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딜 가려고 하면 늘 감시하듯이 집착적인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유치원에서 일할 때도 1시간에 10번도 넘게 문자를 보내면서 지금 뭐 하냐고 물었고 제게 강하게 집착했죠. 몇 주가 지나니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중인격자 같아서 무섭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고요. 전화로 이별을 고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유치원이 방학을 해서 일도 없는데 결별 후에 허한 마음 안고 어디 나가기도 귀찮았던 거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어서 나가 계셨고요. 제가 연애한 것도 헤어진 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날도 혼자 집에서 시간만 죽이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군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휙 들어올려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쳤는데 그 남자는 나 너랑 이렇게는 절대 못 헤어져. 누구 맘대로 헤어져? 하고 말했죠. 눈에는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핸드폰도 집에 놓고 나와서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어떤 건물 방에서 그저 무서움에 울기만 했어요. 이대로 납치당하는 건가 싶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그는 하루에 한두 번 와서 제 얼굴을 보고 음식과 물을 놓고 갔고 저는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되었어요. 방문이 열리는데 그인 줄 알고 저는 다시 한번 빌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는 절 보고 어서 나오세요.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손을 내밀었고 전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 손을 잡고 방 밖을 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자기 차에 태우고는 즉석 도시락 하나를 내밀며 배고플 텐데 일단 드세요 하고 말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먹었고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캠퍼스 떠들썩하게 연애했죠. 그런데 그 첫사랑이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뺑소니였죠. 그 친구가 정말 나쁜 시도도 하고 폐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결국 자취하다가 본가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죽었던 자기 전 여친이 돌아왔다고요. 무슨 미친 소린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쪽 사진을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쪽은 정말 소름 돋게 제 친구 첫사랑이랑 닮았거든요. 진짜 분신술 쓴 것처럼요.
그 친구가 눈이 돌아가 그러는 게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첫사랑은 죽은 게 확실하니까 저는 그 여자 이용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도 그놈은 말을 안 들었고요. 며칠 전에 혼잣말로 이제 절대로 나한테서 못 벗어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상한 걸 느끼고 그놈 핸드폰을 뒤졌더니 주소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전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용당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 남자는 그래도 자기 친구라고 나름 감싸주려 한 건지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친구 첫사랑 사진이에요. 정말 닮았죠? 사진을 슬쩍 보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저였거든요. 아니 제가 아닌 정말 제 얼굴이었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부모님은 며칠간 어딜 갔던 거냐고 저를 추궁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과 제 연애 그리고 결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엄마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 연락처 좀 줄래? 하고요. 제게 계속 그 남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번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엄마는 제게 오시더니 검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엄마 말을 따라 검은 옷을 입고 나가니 엄마가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태우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셨죠. 도착한 곳은 납골당이었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으니 엄마는 말없이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엄마는 한 납골묘 앞에 멈춰서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언니한테 인사해 우리 딸. 저는 영문을 몰라 앞을 보는데 엄마가 가리킨 납골묘 앞에는 제가 본 저와 똑같이 생긴 그 남자의 첫사랑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 쌍둥이 언니 있잖아. 엄마가 늘 찾아주고 싶었어. 그런데 너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닮은 정도면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엄마가 네 전 애인 찾아가서 알아봤어. 네 언니 맞아. 입양됐고 보육원도 맞고 목사님이 갖고 계신 서류 보니까 부모님 성함도 맞고 대학 졸업하고 갑자기 뺑 손이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갔다더라. 너랑 꼭 만났으면 했는데 엄마가 좀 더 빨리 찾을 걸 미안해. 그래도 지금이라도 언니한테 인사해. 엄마 말을 듣는 내내 멍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언니를 죽어서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참 믿기지가 않았죠. 언니를 만나게 된 계기도 참 기가 막혔고요. 납골 항아리 앞에서 엄마랑 그렇게 한참 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도 엄마에게 들으신 듯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다음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오시면서 언젠가 언니를 꼭 찾아서 만나기를 바랬는데 쌍둥이라서 찾기도 쉬울 줄 알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하시며 오셨어요. 언니를 입양한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너랑 언니를 같이 입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저도 지금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언니의 기일을 알려주시고 때때로 만나서 식사나 하자고 하셨어요. 죽은 딸의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 저를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주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언니의 물건이나 사진들을 조금 받아왔습니다. 다만 언니가 첫사랑이라던 제 전 애인은 다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별다른 이유랄 건 없고 그냥 저를 다시 만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지금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언니의 기일과 생일을 꼭 챙깁니다. 그리고 가끔씩 언니에게 말을 건네봐요. 잘 지내냐고요. 다음 생에서 꼭 다시 자매로 만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